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면서 명확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신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탁에 대한 혁신 방안이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고령화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탁업에 대한 혁신 방안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신탁을 활용해서 가계재산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다루는데요. 일단은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고령 사회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업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비금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 승계 신탁이라든지 주택을 활용한 신탁이라든지 또 만약에 장애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치매라든지 그랬을 때 후견 신탁 등의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톤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추진 배경으로는 외국에서는 신탁을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종합재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가지 제약이 현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신탁이라는 게 생소하고요. 이것의 발전 방향이 먼저 공급자 위주, 즉 금융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 신탁 이게 한 50%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신탁 이게 한 35% 정도 되면서 우리 고령화를 맞이해서 특히 이제 웰다잉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경우에 종합재산에 관련된 것은 0.04%로 매우 미미하다라는 것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되는 그 재산별 그 내용도 다른데요. 즉 금전, 증권, 금전, 채권, 동산, 부동산 이러한 것들을 7가지만 가능하다라고 제한하고 있어서 신탁의 확장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방향이 있었고요. 이번에 계산 방향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 특히 국민 재산 축적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양한 재산을 종합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7종 외에 예를 들어서 대출이 낀 주택 이런 것들을 맡기려서 장기적인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만 있는데 만약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외에 병원이라든지 법무법인, 동물병원, 요양법인 이런 데랑도 그 관련된 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신탁사가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협력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유동화, 즉 현금을 만드는데 대출이 껴 있다거나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뭔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할 고령화 시대의 경제 사회적 수요 대응에 있어서 만약에 가업을 승계했을 때 이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의결권이 15%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 아니면 특정인에게 승계했을 때 제한이 있다라는 게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택인 경우에 만약에 주택연금에는 가입이 불가했는데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용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후견 신탁, 실제로 후견인을 선정하는 부분, 또 그 사망에 따른 후견에 대한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 그래서 장애인 후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요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주담보대출이 있는 그런 자녀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담보권에 대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법무법인에서 유언대용 신탁,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한 1억 이상이면은 대부분이 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면 실제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 쓰기가 한 50%를 상회하고요. 그랬을 때 재산이 1억 이상이면 유언대용 신탁,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세제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 신탁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인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 특허법인, 그리고 의료법인, 병원, 동물병원 같은 것과 함께 신탁 전문기관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에는 제한을 두지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가업 승계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도 맞추면 복지들도 맞추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수 수치 관행일 겁니다. 즉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0.5%에서 심한 경우에는 1%를 넘는다고 하고요. 뭐 탁월한 금융기관에서 0.2%라고 하는데 자기 자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특히 수수료를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회성 선취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후취를 하든지 수취를 하든지 이런 것들도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신탁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다소 할 일이 많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Q&A 부분을 보면요. 그러면 재산을 신탁하려는 고객이 신탁업자, 지금으로 치면은 주로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 뭐 부동산 특별한 법인 이런 데가 돼 있는데요. 이거 외에 다른 곳에서 전문기관, 즉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찾아서 상담 계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담하고 권유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은 좀 단계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권유가 된다는 것은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 신탁 활성화라는 것은 후견 장애인 신탁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지 복지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범부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업 구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기관들이 계약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권유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럼으로써 폭넓은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방향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현재의 보다 좁혀져 있고 엄격한 구조를 조금 유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한데요.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 제한은 유지하지만 유언 대용이나 후견이나 가업 승계 등 이런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는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탁이라는 것은 소수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금전 그리고 부동산 특화된 공급자가 제시하는 것에 대한 상품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베이비 부머를 위주로 한 10억대 이상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뭐 최근에 하나은행 자료를 보면요.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고객이 약 40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뭐 80%로 가정을 하면 약 50억 자산가도 4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10억 이상이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급자들이 젊은 사람들 또는 일부 자산가들, 살아있는 자산가들에 집중하는 거에서 이분들의 사업까지 연계되는 신탁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현상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사망자가 이미 출생잡을 넘어섰고요. 1인 가구도 30%를 넘어서 40%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재산들이 고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법적 분쟁의 그 소지로 남아있을 것이냐에 대해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은 유산에 대한 기부를 생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가업 승계라든지 주택 후견 신탁을 넘어서서 유산 기부까지 그 폭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현장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보면서 그 관심 있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줬는지를 다음 시간에 그